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값이 오르는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주시 서신동 아파트의 매수자를 직접 살펴봤더니 30%가 외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 외지인들마저 전주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값의 큰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봤더니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인 이 아파트 값은 지난 1월 2억 3,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은 지 19년이 된 낡은 아파트가 올 들어 2천만 원가량 오른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서신동에 학원과 편의시설이 많아 부동산 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 서신동을 비롯한 주거 선호 지역에서 잇따르는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외지 사람이 여기 서신동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샀다. 이제 차익을 보시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과연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 전주시 완산구청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신동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했습니다. 석 달 동안 245차례의 매매가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30%의 매수자가 외지인입니다. 부산, 경남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2명, 대구, 경북 8명, 서울 7명 등 모두 70명이 외지인입니다. 이들 외지인은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곳의 공동주택을 비교적 싼 값에 샀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의 행위라고 투자자들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물량이 쏟아질 신규 아파트는 전주 만성지구 5,700가구, 전주 에코시티가 13,000가구 가량입니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년 뒤 외지인들마저 전주의 아파트를 팔고 떠나면 아파트값 폭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최근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전주에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인근의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옥마을과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야영장 측은 근거 없는 등록 거부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이곳에 들어선 자동차 야영장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인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주민 민원 등 공익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옥마을에서 바로 인근에 있고 한옥마을에 이제 발전하는 입장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야영장을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내년 2월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야영장 운영자는 전주시가 요구한 대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갑자기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재판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해결을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익을 내세운 전주시의 등록 거부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모집해서 건강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보험금만 40억 원에 가깝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60살 이모 씨는 3년 전 의료법인 신청서를 가짜로 꾸며 이 병원을 포함해 모두 4곳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이 된 이 씨는 월급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 환자들을 모집해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2년 반 넘게 무려 3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가서는 저는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씨의 매형인 61살 김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한의원을 개원해
지난해에만 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직접 고른 환자의 병명과 입원 기간을 정해 의사에게 알리는 식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환자들로 많게는 7차례나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여기는 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걸리지 않겠냐 싫다고 얘기를 계속했더니 괜찮다. 알아서 책임지겠다. 사무적인 허위 환자들 등록하고 또 이사나 의사는 거기에 맞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또 병원 측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월급 의사와 가짜 환자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활력을 주는 전문 예술인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섯 명의 연주자가 품어내는 밝고 경쾌한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낯익은 가락에 사회복지시설 식구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깃털 장식에 화려한 부채를 들고 춤을 추자 공연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이분들이 잠시나마 우리가 문화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도 하면서 하모니카 연주자와 가수, 국악인까지 전문 예술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위문 공연은 지난 2008년부터 뜻을 같이 한 젊은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시작한 이후로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어려운 이웃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참 보람차고 뿌듯하죠. 그래서 항상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웃을 일이 적은 사회복지시설 식구들도 봉사자들의 이문 공연에 활력을 찾는 등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몸이 성치 않아가지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도 같이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같이 즐기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도 좀 줄어들고요. 사회복지시설 식구들이 전문 예술인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살 난 손자 김모군이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수경찰서는 주차된 화물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농촌 지역을 돌며 경보장치가 없는 화물 차량만 노려 70여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이 26.2도, 전주는 24.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전북 전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